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 장유리나입니다. SVB, CS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으로 이어진 금융의 불안은요 점차적으로 좀 완화된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살펴보시면 국내 상승폭을 좀 키워가는 움직임이었는데 코스피 살펴보시면 2,400전, 코스닥도 18일 만에 790선을 돌파하는 움직임들 눈에 보여줬습니다. 자, 이 가운데 특히나 테마들 보시면 반도체, 로봇 테마 역시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더 오를 수 있을까라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도 한 스푼 더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2차 전지 테마 연초부터 쭉쭉 올랐는데 오늘은 좀 하락하는 움직임들 보였습니다. 잠시 숨 고르는 걸까요? 아니면 하락의 전초 증상으로 봐야 될까요? 많은 궁금증들을 껴안은 오늘 시장을요 한마디로 정리해보는 또 한 시간 되겠습니다. 자, 투자올림픽 여러분들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니까요. 본방사수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해설위원 그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오늘 시장을 정리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해설위원은요, 뚝심 전략가입니다.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 참 힘들었는데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또 마감장 하이라이트 장면들 꼽아주시죠. 네, 오늘 모처럼 외인과 기관이 동반하에서 쌍끌이 양 지수를 매수한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난 밤 미국 시장에서 양호하게 마감한 그 부분이 영향을 끼쳤겠죠. 근데 제가 어제 지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때에 뭔가 우리 지수의 상승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으로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오늘 외인과 기관의 양 쌍끌이 매수세, 그리고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인 기관의 대량 매수에 힘입어서 0.75% 상승한 것 플러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무려 18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한 겁니다. 17거래일 동안 계속 매도를 하다가 18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하면서 1.97%, 거의 2% 가깝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삼성전자는 6만 전자를 회복해서 6만 1,000원 이상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초반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는 이 차트는 이제 코스피 차트거든요. 코스피 차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구름층 하단을 채웠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구름층 하단을 채웠다. 그리고 한편 같이 봐야 될 것은 ETF, 인버스 상품 중에서 고버스를 같이 보자고 안내드렸습니다. 고버스는 상승 공간을 채웠다라고 말씀드렸죠. 구름층 상단을 채웠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버스는 하락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반면에 코스피는 상승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아마 어제 방송 보신 분은 기억하실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거는 원달러 환율과 비교해서 보자고 말씀드렸죠. 원달러 환율이 주봉에서 구름층에 갇혀 있는데 구름층 상단을 벗어나게 되면 코스피에는 위험 신호가 발생하는 거고, 구름층 하단을 벗어나게 되면 코스피는 상승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안내를 드렸는데요. 현재 주봉을 보게 되면 구름층 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층 하단을 벗어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환율이 빠져버리게 되면 코스피는 상승 공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죠. 그것은 미국 증시에서 바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나스닥 차트입니다. 제가 보는 차트는 바로 나스닥의 주봉이거든요. 나스닥 주봉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바로 후행 스팬입니다. 지금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바로 이 자리, 후행 스팬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캔들의 위에 있어요. 후행 스팬은
방향성을 나타내 주는데 특히나 주봉과 월봉에서 향후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후행 스팬이 지금 캔들 위에 있다. 그러니까 캔들 사이를 비집고 올라왔죠. 그래서 후행 스팬이 긍정적인 그런 틀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상황에서 캔들 아래로 파고들지 않고 캔들 위에 머물러 있다면 긍정 시그널을 계속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이 계속 이어지는지 다음 주까지 유념해서 봐야 되고요. 자, 앞으로 3가지를 유념합니다. 첫 번째, 코스피의 특히 코스닥을 주도하는 코스피의 상승의 바로미터인 국민 대표주인 삼성전자의 흐름 추적, 외국인 기관의 수급. 두 번째, 원달러 환율이 주봉 구름층 하단으로 내려가는지 구름층 상단으로 도전하는지 원달러 환율의 흐름 추적. 세 번째로는 나스닥이 주봉에서 후행 스팬이 캔들 위에 있는데 캔들 아래로 빠지는지 캔들 위에 계속 머물러 있는지에 따라서 지수의 향방을 정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향방을 결정하려면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또 흐름들도 보셔야 되고 환율적인 측면들 그리고 외국인 수급, 나스닥이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자 이렇게 크게 4가지만 보시면은 지수의 좀 흐름들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궁금증 시원하게 타파됐길 바라면서요. 자 그러면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또 종목들 수익률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도 궁금하시죠?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사무엘의 픽한 포트폴리오 종목 첫 번째 선수 코코 미스코리아의 미코저 79.03%의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두 번째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선수입니다. 37.05%의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로는 SSCI 평가정보라는 선수 1월 30일에 편입됐는데 지금 최고가 대비로 30%가 껑충 뛰어넘었네요. 마지막으로 어제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죠. 인탑스라는 종목이 벌써 29.58%로 수익률을 터치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 종목들을 지켜봐도 괜찮을 건지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말하자마자 그냥 껑충! 그게 인탑스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나머지 종목들도 계속 선전 중인데 자,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께서는 우리 금메달 선수들을 항상 기준이 매번 달랐습니다. 이번에 어떤 선수를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을까요? 네, 기술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가 배울 만한 요소가 있는 그런 종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금은 동메달을 수여할 만한 종목 3종목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금메달을 수여할 종목은 바로 인탑스입니다. 자, 인탑스가 바로 어제 제가 공략적으로 안내를 드렸는데요. 시가 1% 살짝 띄워놓고 누른 다음에 바로 급등했고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자, 인탑스는 제가 이따가 매치 포인트가 될 만한 종목으로 다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지금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도 이따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은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은 바로 KPF인데 KPF도 바로 어제 제가 공략주로 안내드렸던 종목이죠. 높이 뛸 종목으로 공략주로 안내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갭상승 이후에 또 눌림목 이후 또 고점을 크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KPF나 인탑스나 제가 공략주로 안내드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삼성전자 로봇 협력 기업이라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로봇과 관련한 테마를 자주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로봇 하드웨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의료용으로, 산업형으로, 그다음에 서비스용으로, 청소용으로, 가전용으로, 교육용으로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제가 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테마가 지속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챗봇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챗GPT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어제는 제가 웨어러블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공략을 할 때 웨어러블을 강조했는데 오늘 어땠어요? 뉴스가 웨어러블 로봇으로 또 도배가 되었죠. 이 뉴스화 될 걸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영업 비밀입니다. 알고 싶으신 분은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은메달을 수여하는 이 KPF라는 종목 시가는 7%로 시작을 해서 고가 17.9%까지 상승이 나타났죠. 1차 목표는 완전히 도달을 한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저 고점에서부터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연결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고점에서부터 딱 닿았죠. 이건 무슨 의미예요? 오늘 매도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 목표에 도달한 종목이에요. 여러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추세에 연결을 해서 대응해 보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술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메달을 수여하는 이 KPF, 저 먼 곳에서부터 연결한 수세 연결에 딱 닿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고점에서 매도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기가 막히죠. 고점 매도 시그널이 나왔다는 거예요. 상승하고 있을 때 하지 마시고 이게 더 가나 올라가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런 방법으로 고점 추세 연결을 해서 대응해 볼 수 있다. 자, 저항 매도 포인트를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동평균선의 중장기 이평선인 60, 120, 240 그리고 주봉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평선 기준. 두 번째,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이라든지 기준선이라든지 이런 일목균형표에서 알려주는 대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매물대 차트를 통해서 매물이 많이 모여있는 데에서 매도를 잡을 수 있는 방법. 네 번째는 피보나치로 어떤 비율별로 되돌림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서 부딪히는 체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릿수 저항. 어느 자릿수가 10,000원, 20,000원 또는 1,000원에서 2,000원 또는 900원에서 1,000원 이렇게 자릿수가 바뀔 때 자릿수 저항을 보고서 대응하는 방법. 여러 가지 저항을 통해서 매도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이것은 삼봉 기법입니다. 삼봉. 고점을 연결해서 고점 추세 연결해서 삼봉에서 매도하는 기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는 쌍봉. 전 고점을 부딪히는 자리. 쌍봉에서 매도하는 기법. 쌍봉과 삼봉을 어떻게 비교해서 대응을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시죠? 그런 것도 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삼봉의 고점 추세 연결해서 부딪혔기 때문에 바로 이런 자리에선 대응을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힘주어 강조드립니다. 이런 차트 자세히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꼭 교육적으로 학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동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은 스맥입니다. 스맥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삼성과 협력하는 로봇 기업이라고 했죠. 이 스맥도 제가 공략주로 안내드렸던 종목입니다. 공략주로 안내드렸는데요. 눌림목 이후에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이런 패턴이 바로 급눌 패턴입니다. 급등 후 눌림, 눌림 후에 그다음에 상승.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스맥이 음봉을 보여주죠. 이 음봉, 긴 장대 음봉을 보여주죠. 이것이 갭 음봉이에요. 갭을 띄우면서 음봉이 발생했어요. 여기서 21선 지지를 받았죠. 또 여기서 갭 음봉이죠. 갭을 띄우고 음봉을 발생했죠. 그 다음에 어디서 241선 지지를 받는 거예요. 갭 음봉이 나오는 거 이런 형태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갭을 띄우고 눌렀을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단타 물량을 내쫓기 위한 하나의 수법입니다. 갭을 띄워서 단타들이 들어와서 눌러버리게 되면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물량을 뺏기고 그것을 물량을 흡수해서 누른 다음에 어느 선에선가 지지를 받고 또 올려친 다음에 갭을 띄우고 또 단타 붙으면 눌러버리고 그 물량을 흡수하고 어느 선에선가 지지를 받고 다시 뛰어버리는. 그래서 이건 또 갭음봉 패턴이에요. 자, 매수 패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급눌 패턴, 또 갭음봉 패턴, 3단 저점에서 매수하는 기법, 일목균형표 매물대 하단에서 매수하는 기법. 이런 여러 가지 매수하는 기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갭음봉 패턴의 매수 기법입니다. 그래서 갭음봉 매수 패턴에서 지지받는 자리에서 급등, 바로 이렇게 나온 패턴인데 스맥은 아직 상승의 공간이 남아 있어요.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이거는 또 뭡니까? 주봉에서 전고점, 이 구름층 하단, 눌림, 그다음에 구름층 상단까지 가는 이런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메달을 수여했는데요. 다음에 또 한번 스맥이 이제 동메달이 아니라 은메달 또는 금메달을 수여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금메달은 인탑스 상한가 터치했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겠죠. 금메달 선수로도 역시나 당연한 것 같고요. KPF라는 또 선수는 은메달에 오늘 또 당첨이 됐고요. 동메달 선수는 스맥이 됐습니다. 또 언제든지 선수의 변동성은 또 있기 때문에 금메달, 은메달 계속 또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본방사수 중이에요. 벌써 이렇게 노란톡방에 댓글 달아주시는데요. 많은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샷도 좋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도 올려주세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노란 톡방 들어갈 수 있는 QR코드입니다.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돼요. 0009번 03개의 91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편하시다 싶으신 분들은요. 5535L 네 글자를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노란 톡방 링크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빅매치 포인트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참 기분 좋았습니다. 자, 53일 해설위원님, 진짜 빅매치 포인트 어제는 할 말 없다고 했는데 오늘은 좀 할 말 많으시죠? 아, 네. 네, 어떤 테마를 좀 눈여겨보셨나요? 네, 오늘의 또 테마, 로봇 테마를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잖아요. 네. 로봇 테마 중에서 또 새로운 테마를 말씀드릴 건데 어제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여러 로봇 테마, 하드웨어 속성, 소프트웨어 속성, 그리고 하드웨어 중에서도 여러 테마가 있다고 했죠. 의료용, 교육용, 산업형, 그다음에 청소, 가전용, 서비스용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파생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어제 제가 공략적으로 안내드렸던 바로 인탑스가 속한 웨어러블 로봇의 테마를 제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웨어러블 로봇의 테마 중에서 이제 국민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성전자가 이 웨어러블 로봇 이름이 보핏이에요. 보핏을 올해 출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 첫 웨어러블 로봇이 외골격 슈트, 그러니까 옷이죠. 바깥에 옷을 입는 그런 건데요. 연내 출시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웨어러블 로봇과 관련해서 따끈따끈한 그런 협력 회사들, 이런 회사도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웨어러블 로봇 테마에 속하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어제 공략적으로 안내해 드렸던 바로 인탑스입니다. 인탑스 어제 제가 소개해 드렸던 거 다시 리뷰를 할게요. 이 회사는 IT 디바이스,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어셈블리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외장재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어제 세 번째로 강조해 드렸던 게 뭐냐면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보핏에 위탁 생산 기대감이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부각이 된 거예요. 오늘 뉴스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자,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재무가 너무 좋다고 그랬죠. 어제 제가 멀리 뛸 종목으로 안내 드렸는데 멀리 뛰는 게 아니라 높이 뛰어버렸어요. 멀리 뛰는 것은 중장기적 성격으로 좀 길게 보면서 뛰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높이 뛰어버렸어요. 근데 재무가 좋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재무를 강조를 했었죠. 인탑스는 너무나 재무가 좋고 재무 대비에 저평가 상황이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재무 상황을 보시게 되면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무려 1,400억이 나왔어요. 1,400억이 나왔고 매출은 1조가 넘었죠. 2021년도에는 최초로 1조 클럽에 가입을 했고요. 작년에 1조 1,000억이 넘었어요.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삼성전자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납품의 현황이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1,400억의 영업이익이고 올해는 1,500억이 더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제 웨어러블 로봇 부품을 납품하게 되면 또 외형적으로 또 껑충 성장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일봉상에서.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거래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죠. 거래가 많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유념할 것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봉에 여기 톡 튀어나온 거 있죠. 이 톡 튀어나온 게 어디서 발생했냐면 이것은 이 일목균형표의 구름층은 선행 스팬이라 부르는데 과거에 거래되었던 매물의 흔적을 앞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어디서 거래되냐?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거래되었던 것이 여기에 영향을 주었던 거예요. 그럼 이것이 껑충껑충 영향을 주어요. 그런데 그 매물을 넘어섰죠. 그래서 앞으로 관건은 뭐냐면 이 자리를 계속 그 위에서 머무르면은 더 상승 관점이에요. 자, 다시 표시합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포인트를 유지하게 되면 상승 유지. 근데 이 포인트 아래로 빠지게 되면 이제는 하락해서 그 아래 머무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차트를 계속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 선행 스팬 원자리, 이 매물대 자리 아래로 빠지느냐 아니면 위에서 머무느냐 첫 번째 관건.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아까 저항 때 말씀드릴 때 삼봉이냐 쌍봉이냐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지금 차트의 흐름은 여기서 이 선행 스팬 원의 매물대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쌍봉 패턴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쌍봉을 유념하면서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삼봉을 보는 방법이 있고 쌍봉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인탑스는 쌍봉을 향해서 가는 그런 그림일 수 있다. 첫 번째 전 조건은 이 구름대, 선행 스팬 원으로 표시된 이 구름층 상단 위에서 움직일 때에
상승 공간에서의 왼편에 보이는 전고점에 도달할 때 거기가 또 매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어제 공략하면서 안내드렸던 목표가를 다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1차 목표는 달성했다라는 것을 유념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웨어러블 로봇 테마의 이 그룹에 속하는 두 번째 선수, 제가 이 투자 올림픽에서 픽한 종목은 바로 지니틱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니틱스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에 들어가는 전용 터치 IC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자회사 이 핏빛이거든요. 구글 자회사 핏빛. 그리고 삼성전자가 출시하는 것은 봇핏. 그리고 구글 자회사는 핏빛. 이 핏빛의 웨어러블 터치 IC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웨어러블 로봇 테마에 분명히 속하는 종목이죠. 인탑스가 급등한 반면에 지니틱스는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왜 급등하지 못했는지, 무엇이 가로막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니틱스 일단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연구 개발에 많이 쏟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인탑스는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좋았죠. 근데 지니틱스는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저 먼 곳에 있는 이 고점을 보자고요. 지난 9월달, 작년도 9월달에 달성했던 이 고점부터 쭉 연결해 볼까요? 어때요? 다시 그어볼게요. 고점부터 쭉 연결. 이런 습관이 필요해요. 여러분께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안내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닿았죠? 그러니까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KPF가 그랬죠? KPF와 똑같죠? 그러니까 지니틱스는 1차적으로 오늘 매도 대응을 했어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 공략하냐면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면 되겠죠. 오늘 이렇게 삼봉 기법이거든요. 이게 추세 연계 삼봉 기법에서 부딪혔다. 그러면 이제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는 게 좋겠죠. 지니틱스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배울 것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종목을 안내 드립니다. 지니틱스를 이제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매도를 했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있고 이제 대기 매수자 입장에서는 눌림목이 발생할 때 매수해 볼 만하다라는 관점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뭐 항상 눌림목에 매매해라라고 하면서 눌림목 예찬론자로 오사물 해설위원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지니텍스가 그런 또 주인공 중에 하나고요. 인탑스도 역시나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테마들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 보니까 빨간만님께서 차트 보는 거 어려워요라고 또 댓글 올려주셨는데 어렵다면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세요. 차트 보는 것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노하우도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009번 누르고 들어오세요. 문자 535에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저희가 노란톡방 링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노란톡방에서 어제 퀴즈 많은 분들이 푸셨는데 일단 이거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해설위원님, 이 오늘의 뭐 급등할 만한 종목과 멀리 뛸 만한 종목, 뭐 이번에 또 힌트가 있을까요? 네, 힌트가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제가 멀리 뛸 종목 그리고 높이 뛸 종목 공략주로 안내해 드리고 단기간에 급등하는 것들을 보셨을 텐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략주로 안내해 드리는 것들이 또 급등의 요소가 있는지 그건 내일의 이슈는 제가 알지 못하죠. 오늘 금요일인데 월요일 날 오를지 화요일 날 오를지 그건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운이 작용을 해야 되지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찍으면 다 올라간다. 이런 것은 제가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략적으로 안내드린다고 해서 또 급등할 것이니까 그냥 덥석 물질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서 개별적으로 잘 판단해서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높이 뛸 종목의 힌트는 컨츄리, 영어로 컨츄리를 번역한 우리나라 말로 시작되는 겁니다. 글자는 5글자, 5글자니까 컨츄리를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출발하는 그 글자, 5글자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멀리 뛸 종목은 가정, 집을 반대로 영어로 번역했을 때 출발하는 단어입니다. 6글자입니다. 자, 높이 뛸 종목은 영어 컨츄리를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시작되는 그 단어로 시작되는 5글자. 그리고 멀리 뛸 종목은 영어의 홈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참 제가 멍청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이런 실수를 가정을 영어로 번역했을 때 시작되는 글자의 6글자. 내가 너무 힌트를 너무 쉽게 줬는데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실수했으니까. 그래도 못 찾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자, 유튜브에 어떻게 댓글이 왔는지 앵커님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바보. 너무 담아내버리셔가지고 바로 많은 분들이 올려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빨리 올릴수록 채택하기가 높아지고요. 그럴수록 저희가 정답을 외치신 분들께 또 소정의 사랑의 또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높이 뛸 종목은 컨트리죠. 컨트리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때 이게 정답이고요. 멀리 뛸 종목은 자, 멀리 뛸 종목은 홈입니다. 홈이 집이라는 홈이 또 들어가는 집을 영어로 일단 또 번역을 했을 때 홈 살짝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5글자입니다. 어렵다면 여러분들 잠시 뒤에 또 힌트가 더 많이 나가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만 들어도 알 것 같다 하시면 바로 노란톡방에서 글자, 종목 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을 다 정답 맞춰주세요. 오, 네. 그러면 두 번째 테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웨어러블 로봇 했으니까 이번에 좀 반도체를 좀 들고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테마 눈여겨보세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도 두 개의 분야가 있죠.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시스템 반도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테마로 안내드리는 것은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 정말 중요하죠.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육성을 하려 하고 국민 대표주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의 그 격차가 나고 있어서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에 대한 육성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450조를 투자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키운다는 뉴스가 작년도부터 계속 나왔죠. 그것이 재탕하면서 올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그러면서 이 분야에 또 3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그런 뉴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이 시스템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종목들, 바로 그 선수들을 제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시스템 반도체 테마, 이 그룹에서 유망한 선수, 첫 번째 선수는 바로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이 회사 너무나 저평가돼 있다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인데요. 하나마이크론은 이 실적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1,000억대가 나와요. 연속 2년 1,000억대였거든요. 2020년도까지는 400억, 500억의 영업이익을 거두더니 2021년도부터는 두 배의 영업이익 1,000억대. 그 1,000억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과거에 주목받지 못하고 저평가 상황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차트 월봉을 보게 되면 계속 저평가 상황에 있었어요. 2018년, 2019년, 2020년도 이렇게 과거의 흐름을 쭉 보시게 되면요. 계속 주가를 눌렀죠. 그렇죠? 눌렀다가 2020년도부터 각광을 받더니 급등을 했죠. 월봉을 보시게 되면. 그런 다음에 또 고점 22,000원대부터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다시금 끌어올리고 있죠. 근데 2021년도도 영업이익이 1,000억대였고 2022년도도 영업이익이 1,000억대였는데 그 1,000억대의 대우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놓칠 수가 없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놓칠 수가 없어요. 충분히 눌린 상태에서 바닥에서부터 매집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하나마이크론은 어떤 회사냐면 반도체 패키징 생산 그리고 반도체 재료를 생산하는데요. 백엔드 분야에서 반도체 조립과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데 비메모리 반도체 당연히 부품도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영업이익이 1,000억대인데요. 이제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할 거예요. 삼성전자 협력 회사이기도 하고요. 2022년도 영업이익 1,051억 대비로 시총이 6,080억밖에 되지 않은 너무나도 저평가된 상황입니다. 한때는 1조 클럽에 가입했었죠. 2021년도에 1조 클럽에 가입했다가 눌렸는데요. 다시 1조 클럽에 가입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배울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저항을 잡는 기준을 말씀드렸죠.
이평선 기준으로 중장기 60, 120, 241선, 241선은 1년 주가의 평균, 그다음에 일목균형배 구름층 상단이라든지 기준선 자리, 그다음 매물대, 그다음 피보나치 되돌림 반등, 그다음 자릿수 저항, 그다음에 삼봉, 그다음에 쌍봉 이렇게 7가지 저항을 통해서 매도 포인트를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꾸 말씀드릴 때마다 여러분 머릿속에 탁탁탁탁 숙지를 하셔야 돼요. 메모를 하셔도 좋고요. 이런 거를 모르면 어디서 매도할지 모르시잖아요. 자, 7가지 말씀드렸는데 숙지가 안 됐다?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제가 적어서 친절하게 7가지 저항 매도를 잡는 기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급등했는데 21% 상승하고 급등을 했는데 어디 부딪히고 있어요? 1년 주가의 평균이라 할 수 있는 241선에 딱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10중 8구는 눌림이 나와요. 내일 상황, 그러니까 월요일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10중 8구는 눌림이 나온다라는 것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봅시다. 정말 그래? 한번 팔짱 끼고 한번 보시는 분들 계시겠죠? 월요일 날 같이 보십시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혹시라도 갭상승 하더라도 눌릴 가능성이 있다. 1년 주가의 평균이라는 241선은 한 번의 돌파가 어렵다라는 시각을 가지시고요. 한편으로는 이 추세 상황에서도 뭔가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추세를 이렇게 그었을 때도 뭔가 저항대 가까이 온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혹시 월요일에 조금 상승하더라도 되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배울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선수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 시스템 반도체 그룹에서 이 테마에서 제가 두 번째로 픽한 선수는 바로 다물 멀티미디어입니다. 다물 멀티미디어, 이 회사는 멀티미디어 반도체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이고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설계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회사의 기회가 되는 것은 뭐냐면 차량용 반도체 사업에서 기회를 찾을 수가 있어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셨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기업이 바로 다물 멀티미디어입니다. 이름을 다물 멀티미디어로 지었어요. 주식을 좀 담아주세요라는 그런 기원이 아닐까? 다물. 자, 다물 멀티미디어 이 회사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이 기업을 보게 되면 지난 2월 달에 급등이 나왔죠. 급등의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급등이 거의 일직선으로 나왔어요. 일직선으로 나왔죠. 그런 다음에 어떤 패턴이에요?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그렇죠? 이런 패턴 잘 보세요. 빠지고 오르고 계속해서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죠. 이게 뭐냐면 쐐기형이라고 그럽니다. 쐐기형 파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쐐기형 파동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 안에 있는 부분이 바로 쐐기형 파동인데요. 자, 쐐기형 파동의 이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자, 쐐기형 파동은 이렇게 쐐기형 파동이 나타났을 때에 이 외파동으로 3파동이 길게 나타나면 쐐기형 파동이 나타났을 때 끝자락부터 해서 최고점으로 갔던 고점을 넘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 쐐기형 파동이에요. 어렵죠. 어렵지만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오래 연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엘리어트 파동이 모든 종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1파, 2파, 3파가 가장 길게 나타나고 4파의 조정이 2파와 다르게 이런 좀 지지부진한 뭔가 좀 찌질찌질한 이런 흐름이 구질구질하죠. 구질구질한 흐름이 나타났을 때 4파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5파를 완성하는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 형태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제가 안내드리는 바가 저항 매도 포인트 알려드리지, 일목균형표 구름치 안내드리지, 엘리엇 파동 알려드리지, 거기다 피보나치 기법도 안내드리지. 참 주식할 때 너무 배울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심플하게 안내드리니까 어려운 것들을 제가 단순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전문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노란뚜방 들어오셔서 하나하나씩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동을 봤을 때에 3파동이 만들어지면서 4파의 이 찌질찌질한 구질한 이 쐐기형 파동이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마지막 5파동을 완성하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 차트상의 그런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공략한다?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매수를 할 때는 뭐가 좋다? 눌림목 매수가 좋다. 눌림목이 충분하게 나타나면서 이 구름층 하단
구름층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거죠. 반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또다시 눌림목. 여기서는 이제 매수로 보고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을 두고 지금은 매수 포인트를 잡고 대응해 볼 만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눌림이 발생하면 제가 언젠가 또 빠르면 다음 주 내로 공략적으로 안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눌림목이 발생할 것을 함께 기다렸다가 제가 매처럼 뽕을 잡는 그런 순간의 포착의 기회를 드릴 때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그 안목이 더욱더 기대됩니다. 담을 만한 종목으로 담을 멀티미디어 그리고 더불어 사나마이크론 얘기해 주셨는데요. 정부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하고요. 본 프로그램 저희 또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제 기대되는 시간이죠. 잠시 뒤면요.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결정적인 한방 종목이 또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투자 올림픽입니다. 오늘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께서 오늘 시장 얘기 전반과 그리고 볼만한 빅 테마주들 또 보시고 얘기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힌트를 또 드리고 퀴즈를 냈더니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많이 날려주고 계세요. 급등할 만한 종목은 일단 컨트리라는 건데 한국말로 번역됐을 때 이 종목이 딱 정답이 되고 5글자다라고 또 얘기를 했더니 나라소프트, 나라 M&D 많이 있네요. 또 그리고 많이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 쿠쿠홈시스도 나오고요. 한솔홈데코도 나오고요. 홈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5글자인데 다양하게 또 얘기를 주시는데요. 자, 해설위원님,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겁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힌트 조금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이 있긴 한데 참 댓글이 재미있어요. 그 그쵸? 힌트를 드릴 때마다 제가 재미를 느껴요. 예. 그래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더 예. 힌트 좀 주세요. 나라소프트도 나왔고 네. 한솔홈데코도 나오고 너무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컨츄리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로 시작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5글자 중에서 어떤 종목일까 이게 궁금할 텐데요. 제가 이 종목들, 그러니까 높이 뛸 종목 그리고 멀리 뛸 종목을 공략으로 안내를 드릴 때 기본적으로 기본 3박자 그리고 플러스 2박자 기준으로 안내된다고 했죠. 뭐예요? 재무, 재료, 수급이 기본 3박자죠. 이것도 밑줄 쫙. 여러분 메모하세요. 메모하시고 밑줄 쫙. 재무, 재료, 수급.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박자는 뭐예요? 기술적인 분석으로 위치 특히나 뭐예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뭡니까? 유튜브 댓글에 적어주세요. 제가 매수를 공략할 때는 뭐로 한다고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까? 자, 답이 나오면은 앵커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 네. 댓글창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늘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어디서 매수를 한다. 매수급선은 어디 산다? 매수는 어디 산다? 계속해서 눌림목이요. 그렇게 나와요. 네. 자, 눌림목에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군가 글을 남겨줄 겁니다. 눌림목뿐만 아니라 타자도 있고요. 눌림목. 네, 눌림목에 네. 뭐가 나올 거예요. 더 추가로 눌림목에 분명히 또 추가로 뭐가 있나요? 뭔가 누가 글을 써줄 겁니다. 분명히 예, 유튜브 창에. T자. 그렇게 나왔죠? 네. 예, 바로 그겁니다. 그거 T자. 정답입니다. 예, 눌림목 네. T자 아래꼬리. 요거예요, 요거. 시청자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네. 아무 데서나 사지 않는다. 주식은 아무 데서나 사지 않는다. 어디서 산다? 여러분들 뇌리에 박힐 때마다 제가 이 방송에서 계속 강조를 드릴 거예요.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해요. 물리지 않아요. 어디서 산다? 눌림목 T자형 아래꼬리에서 산다. 아시겠죠?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재무, 재료, 수급 3박자 플러스 기술적 분석상에서 눌림목 T자형 아래꼬리, 그다음에 플러스 과거에 부렸던 끼 요렇게 5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그런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나라로 시작되는 거의 맞아요. 나라. 바로 종목 이름은 나라 M&D가 되겠습니다. 나라 소프트가 아니라 나라 M&D. 나라 M&D 이 회사는 금융 전문 업체예요. 그리고 금융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원가 경쟁력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금융 전문 업체에 무슨 별 볼 일이 있겠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사가 금융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뭐냐면 바로
전기차 배터리 팩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팩 부문에서 수혜가 될 수밖에 없죠. 전기차 시대가 이제 앞으로 펼쳐질 텐데 이 회사가 금융 기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팩 수요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자, 재무적인 건 당연히 좋고요. 재무적인 건 당연히 좋고 재무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렇죠?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죠. 10억, 20억 대의 영업이익이 59억, 105억, 100억이 껑충 뛰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시가총액이 1,100억밖에 안 돼요. 재무 저평가라는 게 그냥 눈에 보이시죠? 전기차, 배터리 팩을 만드는 회사인데 전기차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회사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재무, 재료, 그다음 수급을 볼까요? 수급 상황에서 여러분들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뭐냐면 바로 기타 법인의 움직임입니다. 자, 기타 법인 어때요? 기타 법인이 야금야금 사고 있죠. 이 기법은요. 뭔가 이 회사의 재료를 알고 있는 어떤 기업적, 어떤 회사 이런 것 또는 사모펀드 이런 데가 이제 기타 법인인데 기타 법인이 계속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도 3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뭔가 수급상에 냄새가 난다. 그렇죠? 그다음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눌림목 T자형 아랫꼬리. 바로 오늘 어떤 모습이 발생했습니까? 누르면서 T자형 아랫꼬리가 발생했죠. 그렇죠? 기술적으로. 그리고 과거에 보였던 끼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끼가 어때요? 급등했죠. 급등한 다음에 눌림 패턴. 그렇죠? 그래서 매수의 패턴에서 매수를 아무 데서나 하지 마시고 이런 급눌 패턴이 나타났을 때, 매집의 형태가 나타났을 때, 삼봉의 반대인 3단 저점 지지를 받았을 때, 그리고 매물대 하단에서 지지를 받았을 때 이런 것들, 그다음 T자형 아랫꼬리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저항으로 안내드렸던 것은 반대의 포인트로 이평선에서 장기 이평선 지지, 그다음에 일목균형의 구름층 하단 이런 데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5박자 갖춰져 있죠? 높이 뛸 종목으로 손색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멀리 뛸 종목으로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 가정을 영어로 했을 때 뭡니까? 홈이죠, 홈인데 한솔 홈데코를 적어주시니까 좀 재미난 거예요. 웃음이 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쿠쿠 홈시스를 적어주신 분도 박수는 쳐드릴만 합니다. 어떻게 홈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그 종목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런데 6글자로 말씀드렸죠. 어떤 거죠? 혹시 나온 게? 지금 달려라님, 우기님, 대박님이 홈센터 홀딩스라고 해서 이민재님과 상장군님도 같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모두 다 홈센터 홀딩스를 얘기해주고 계세요. 이거 정답인가요? 6글자 홈으로 시작되는 종목은 바로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맞겠죠. 그렇군요. 자, 응원하는 의미에서 제가 화이팅 외쳐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홈센터 홀딩스 잘 맞춰주셨고요. 자, 홈센터 홀딩스 소방설비공사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건축자재 도소매 부문 그리고 레저 스포츠 및 임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수혜가 전망이 됩니다. 자, 이 회사 제가 이제 멀리 뛸 종목으로 왜 손색이 없는지를 또 5박자가 맞는지 요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재무재료 수급, 그리고 기술적 분석, 눌림목 T자형 패턴, 그다음에 과거에 부렸던 끼까지 5박자가 맞는지 보겠습니다. 재무 형태를 보게 되면, 재무 상황을 보게 되면 너무 저평가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영업이익이 작년에 235억 나왔어요. 매출액이 2, 3, 4예요. 2천억, 3천억, 4천억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 235억 대비로 시총이 1,600억밖에 되지 않아요. 재무 저평가 확인됐죠?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재료는 뭐냐면 레미콘, 그다음에 시멘트죠. 시멘트를 공급하고 가장 기대해 볼 수 있는 재료는 바로 대구 신공항입니다. 제가 내용을 적어드리진 않았지만 대구 신공항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대구 신공항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들썩들썩거리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급이죠. 수급을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 이런 수급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안목을 틔워야 됩니다. 어떤 안목이냐? 자, 봅시다. 수급에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기타 법인을 보세요. 기타 법인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 5거일 4일 전에 어떻게 돼 있어요? 299억을 샀죠.
개인의 매물 300억을 다 기타 법인이 가져갔죠. 놀랄 노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무릎을 탁 쳐야 돼요. 이런 걸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땡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수급 상황이 주어졌는데 주가 눌러버렸죠. 눌렀는데 어때요? 눌린 목 아래 꼬리 2개 잡혔죠. 그렇죠? 그럼 오늘 살짝 올렸죠. 어디서 산다? 눌린 목 T자형 아래 꼬리. 그게 발생을 했어요. 발생하고 나서 오늘 살짝 띄워줬습니다. 재무제로 수급 적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좋은 위치고 과거에 부렸던 끼를 보세요. 급등의 흔적들이 있죠. 이런 급등의 흔적이 없으면 다시 올릴 수 있는 주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오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재무 저평가 종목, 이 홈센터 홀딩스. 앞서서요. 자, 나라 M&D를 말씀드릴 때 가격 전략을 안내드리지 않았으니까 나라 M&D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라 M&D 가격 전략 차트를 봅니다. 현재 7,750원인데 매수가는 7,700원 전후. 그리고 1차 목표는 8,400원, 2차 목표는 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1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멀리 뛸 종목 홈센터 홀딩스 가격 전략 안내 드립니다. 매수가는 1,250원 전후한 자리. 그리고 목표가는 이렇게 봅시다. 주봉을 보고 대응해 볼까요? 주봉을 보고 보게 되면 고점에서부터 연결되는 이런 추세를 다 넘어섰죠. 추세를 넘어서고 계속해서 뭔가 꿈틀꿈틀 거리는 그런 상황, 안정적인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죠. 구름층 하단에 있는데요. 자, 보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바로 이 자리 보이십니까? 이 자리. 왜 제가 주봉 구름층에서의 바로 이런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주봉 구름층 상단은 1차 목표가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일봉만 보지 마시고 주봉을 봤을 때 구름층에 도전하는 종목이 있을 때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한번 끊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주가 크게 밀리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꿈틀꿈틀 거릴 때의 목표를 바로 이 자리로 참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앞서서 종목 안내드렸던 종목들의 패턴이 이런 패턴이 많아요. 이렇게 주봉 구름층 상단에 도전했다가 밀렸다가 그다음 눌렸을 때에 매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주봉 구름층 상단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목표가를 주봉에서 1차 1,420원, 그 다음에 2차로는 1,700원. 3차도 있습니까? 네, 3차도 있긴 합니다. 일단 제가 2차로 안내드리는 바는 전에 갔던 고점을 잡았는데요. 3차는요, 이제 전전 고점, 최고점까지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멀리 뛸 조보로 안내를 드리고요. 손절가는 1,15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멀리 뛸 종목으로 또 이렇게 가격 전략 다 얘기해 주셨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높이 뛸 종목은 나라 M&D였고요. 이 종목은 금융 전문 기업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멀리 갈 종목은 이제 있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홈센터 홀딩스 꼭 기억하셔서 가격 전략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1시간 동안 되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 해설위원님께는 여기서 또 인사드리도록 해야 되겠네요. 해설위원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진짜 파이팅 외치면서 다음 주를 진짜 파이팅 하고 싶어요 하시는 모든 분들, 가치주 그리고 성장주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또 오사물 해설위원님께서 파이팅 하시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실 겁니다. 원하신다면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스캔하신 뒤 자 참여 코드 번호 있습니다. 000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투자 올림픽